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네. 진짜 무서운 건요. 네. 보안수 사건이 없어지면요. 은폐가 됐는지조차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정말 이게 황당함을 넘어서 이거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경찰이 뭔가 이거 축소 수사한 것 아닌가? 심지어 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거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장윤기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찰이 이 사건의 살인 사건의 피살의 핵심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게 줄 같은 거겠죠. 네. 우리 이런 전선 같은 거 이렇게 많을 때 좀 정리하려고 이렇게 예. 쫙 당겨서 이렇게 그렇죠. 해두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꼭 좀 매주는 예, 거예요. 예. 그 근데 안 케이블 풀립니다. 타이. 그게 그렇죠. 자르지 않으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피해자들의 손 같은 거 이렇게 묶는 거죠. 예. 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결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증거물이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대요. 아니 경찰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기사를 제가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에 이 케이블 타이 봉지째 있는 거를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예. 이 아버지가 차량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빼서 집에 갖다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블 타이를 지금 은닉을 한 거죠. 은닉을 하고 이 은닉하는데 정보를 준 사람이 바로 장윤기 부친의 친구인 박모 경감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 박모 경감이 이 케이블 타이를 은닉해서 빼돌리도록 해준 것도 부족해서 채증 영상이라고 해서요. 예. 이제 증거 수집할 때 우리 예. CSI나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촬영을 하거든요. 예. 그 촬영을 미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아서요.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이것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가 예.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 살인이다.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장윤기가. 예. 그러니까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사건을. 그런데 광주지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보안 수사를 합니다. 보안 수사를 하면서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케이블 타이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약간 이거 고의로 뭔가 증거물이나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약간 은폐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아니 근데 경찰이 진짜 은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이거는 없어요. 은폐한 거죠, 사실상. 예. 예. 어떻게 증거물을 피의자의 가족이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같은 경찰이라고 해도요 아무 현장에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담당 사건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예. 그러잖아요. 너 우리 담당도 아닌데 왜 와 있어? 뭐 이런 거 막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피의자의 부친이다? 당연히 현장에 와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관련된 증거는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증거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쏙 가져가서 차량 수색도 그러니까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예. 그 차량에 다른 어떠한 범죄의 증거가 더 있었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가져가서 찾지 못하게 했던 것. 만약에 검찰에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이거 밝혀지지 않고요. 얘는 그냥 단순 살인으로 처벌받아서 우발적이다. 예, 그러면서 탄원서 내고 반성문 내고 이러면서 원래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잘하면 장량감경 되거든요. 얘가 지금 아마 초범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까딱하면 집행유예 나옵니다. 설마요? 네, 이런 무서운 상황이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장윤기가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성폭행 시도까지도 이제 다 밝혀지면서 이제 강간 살인으로 우율하게 된 거예요. 기소가 뭐예요? 강간 살인으로 된 겁니다. 돌 같은 거 그거. 리얼돌. 리얼돌도 이 아버지가 뭐 빼돌렸다고 하죠. 장윤기 집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증거.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원래 경찰이 수사해서 그걸 밝혀야 되고 검찰이 그거를
기소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맞아요. 경찰이 그걸 수사 단계에서 지금 일부러 뺀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뭐예요? 재밌으면 안 되지만 더 끔찍한 건 예. 지금 이 문제된 경감 둘 음. 장윤기의 부친과 그 친구 박모 경감 두 사람을 누가 수사합니까? 아, 또 경찰이 수사해야 또 되겠네. 경찰이 수사합니다. 아, 공수처 대상이 아닌 거죠, 공수처 이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예,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현실에서 바로 우리 눈앞에 일어난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막 네. 아유 보안 수사권 예. 없애고 뭐 네. 검찰 수사권 없애고 이래 버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라고 예상만 했었는데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죠. 본보기가 되는 상황이군요. 예, 신뢰가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장윤기 사건이 아마 이 법조인들 교육할 때 누누이 회자가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점에서요? 권력이 있거나 백이 있거나 한 사람이 범죄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형량이 줄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범인 자체도 제대로 된 죄값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내가 피해자였다라고 예. 한다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네요, 오늘 진짜. 그 부산- 이 사람은 경찰이 네. 아버지니까. 근데 그 오늘도 보면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가해자식으로 법이 가고 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로 자꾸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 나도 이제 저렇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찰을 믿고 그 수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네요. 네. 이 저기 경찰 아버지는 증거 인멸해도 처벌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친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죠. 예. 그 지금 뭐 우리 센터장님, 본부장님이 유전무 본부장님, 리서치 J 본부장님. 아, 센터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뭐라고 겸직이래요. 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겸직. 예. 예,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말씀하셨지만 지존파였나? 지금 예. 아니, 유권무죄, 무권 유죄도 맞아요. 지금 또 그렇게 되는 거 지속되고 아닌가? 있는 겁니다. 네, 경찰에 이제 뭐 친족 한 분 없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심하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눈에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표 얻자고 당대표 되자고 보안수사권 폐지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 근데 지금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는 그냥 확정된 것이고 그걸 이제 전당대회 전에 맞아요. 다 8월 결정을 전에 하겠다. 전대 전에. 라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거 이재명 보안수사권 정부에서는 없었으면 이 사건 그쵸. 덮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증거인멸 뭐 이런 거 의혹.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전대에 출마를 하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정말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전하구나. 그래도 억울한 부분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허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특정 계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죠. 야, 이게 조선일보 오늘 그래서 사설이 이겁니다.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네. 너무 이 사설 제가 어제 저도 봤는데 예. 보고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나 근래에 보기 드문 멋진 제목이었습니다. 진짜.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인데 물론 민주당이 장윤기를 두둔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으면은 과연 장윤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겠냐?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장윤기 사건만 있었겠느냐?
이전에는 없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아니, 근데- 진짜 예, 아니 뭐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정부 측 또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야 한다라는 그치. 입장이다가 갑자기 예. 전대를 앞두고 뭐한 일주일 정도 되었나요? 입장 바꾼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거기다가 정성호 법무장관까지도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에서 알아서 만들어 달라, 의회에서 알아서 만들어 달라 이런 태도로 변경을 했어요. 왜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 그들의 표를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대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그래도 그 이후에는 의견을 좀 슬쩍 다시 내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더라. 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뭐 의견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의식했는지 전당대회 전에 무조건 폐지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 법사위원장 예. 국민의힘에 줘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지금 서영교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영교 의원은 아주 전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잖아요. 예, 우리 연어 술 파티 국정조사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 들리는 대로 듣지 않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죠. 예, 이화영이 술 파티 없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화영 씨 위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법사위를 틀어쥐고 이런 법률 통과시키고 공소 취소 특검 통과시키고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위원장을 다 독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도적으로 또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도 하죠. 예, 전당대회 전에 맞습니다.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면 많은 국민들이 장윤기 사건을 이제 알거든요. 그쵸. 처음엔 사실 저도 네. 몰랐어요. 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이 남자애가 뭐 변태였나? 혹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또 봤더니 아버지가 경찰이래. 그래? 그럼 뭐지? 근데 그 아버지가 증거 인멸했다는데? 근데 아버지는 처벌도 안 된대. 아버지라서. 네. 예? 뭐야?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야 이게 뭐 동료 경찰이 이거 뭐 지금 뭐 증거도 뭐 없애줬느니 마느니 이런 의혹이 휩싸이고 그런데 이게 형량이 그러면 그냥 단순 살인하고 이 성폭행이 같이 의도된 사건하고는 살인죄가 완전히 그냥 형량 자체가 강간살인은 강간살인은 무기징역 뭐 무기징역이라며요. 예, 무기징역 최소가. 또는 사형입니다. 예.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 그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가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이 다 가져가고 하면서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정말 그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예.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과연 경찰이 이런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폐지론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국민들의 그 의구심,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 좀 그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법안이 같이 발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건의 그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은 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것조차도 예. 사실은 경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뭐 본청에서 뭐 경찰들이 몇 명 내려갔다라고 해요. 네. 근데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또 내부에서도 봐주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특별수사본부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검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동수사본부. 정말 근데 해소가 그런 되지 않는 것도 거죠. 문제인 게요. 아니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받고 아이고 예. 큰일 났네 하면
뭐 본청에서 내려가고 뭐 파견되어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관할 경찰서의 경찰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내부적으로도 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어떤 중요 사건이다 하면 국가수사본부로 가져가고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다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가장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예. 경제에 관련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혹은 이제 요즘 관련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예.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는요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선 경찰서에 모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사건들을 근데 모아서 보내느냐 물론 경찰청으로 보내기는 합니다. 예. 지역 경찰서에서 뭐 다루기 어렵겠다, 네. 좀 피해액이 크다 하면 경찰청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경찰청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검찰에서는 나름 전문 수사부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뭐 회계 관련된 거면 회계사분인 출신인 법조인 검사가 예.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정밀하게 또 아주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지식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범죄자들이 예. 행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인력이 좀 확실히 부족한 건 맞아요. 물론 보완이 되겠죠. 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수사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나 제도적인 정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그냥 10월에 끝내자. 이겁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행태는 왜 보안수사권 없애자고 저렇게 크게 외치느냐. 예.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이전에 받았던 검찰로부터의 어떤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보복일 뿐이다. 정치 보복으로 나라의 사법 체계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하나둘 이런 신뢰를 통해서 깨닫고 계시지 알고 계시는 않습니까? 거죠, 이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반성을 좀 하시지 않아야 될까? 아니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 부분들 좀 목소리를 좀 내시면 어떨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께서도 몇 분 문제점을 제기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의 특성상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냥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소리 냈다가는 또 예. 좌표 찍혀가지고 예, 거기에 또 좌표도 다다다다다다다다 또 댓글 그렇죠. 달리고 예. 그러면 아니 그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님도 부위원장, 예, 그냥 냉큼 잘렸잖아요. 예, 어. 소신 발언했다가 이게 이병태 부위원장, 예. 이병태 교수. 예, 맞습니다. 야.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한들 네. 이게 뭐 수습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니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은 트윗 X에다가 좀 글 좀 쓰시면 안 돼요? 야 이재명 이거 대통령. 장윤기 사건 이거 좀 그렇게 막 글 쓰시는 거 좋아하시면서. 예. 대통령은 같은 마음인 거고요. 일단 마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물론 공소 취소 특검법이랑 거래를 하시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아쉽겠지만 예. 지금은 일단 당 대표를 선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발 물러서신 거예요. 누구를 아니, 위한 국정을 정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당 대표보다 예. 국정이 중요. 대한민국 국민이 더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꿈마니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꿈마니님 항상 감사해요. 꿈마니님 7, 80년대 초 주위 가족 중에 순경이라도 있는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30대의 친구 중에 경찰이 있었는데 주변에 아부꾼들이 모여들더군요. 설마 그 시절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라고 꿈마니님께서 저도 이제 아이고. 경찰분들이랑 좀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저 이렇게 예. 얘기하다가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리범여름님께서 또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리범여름님 좌파들은 한 사람을 생매장하는데 재미 들린 사람들. 조국은 감옥 갔다 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나? 라고 저분은 왜 리범여름님께서 사면을 얘기를. 해줘서 그러네. 네. 사면 누가 해줬습니까? 사면 대통령이 해준 거 예? 아니에요? 대통령이 해줬죠. 대통령이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면은 대통령이 고기 그렇죠. 권한이죠. 아니 정경심 참. 교수가 열심히 운동했잖아요. 일찍 만날 조국 해가지고 대선 때. 그래서 덕분에 이제 또 사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효리님께서 이 주문진에서 보고 있다. 주문진 이효리님. 주문진 지금 비 오나요? 주문진도
주문진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 어렸을 적에는 주문진을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됐던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산골이니까. 어릴 때 왜 그러니까 왜 산을 넘어가셨어요? 산을 넘어야 주문진 바닷가로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영월이니까 고향이 고향이 저 아, 영월 바다 보러. 예, 연당인데 이게 되게 낭만적인 방금 어린 시절을 보내셨네요. 낭만이라기보다 신기한 게 많은 거죠. 이제 바다는 물고기랑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게 저 바다가 멀고 귀하니까 생선이 생선하고 바닷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 저 산을 넘어가면은 네. 나는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세상이 뭐 펼쳐지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 산 넘어간다라고 하시니까 예. 제가 갑자기 떠오른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른 영상이 예. 그 왕산암에 보면 예. 이제 왕이 아 이제 가마를 타고 막 눈이 오든 맞아요. 비가 오든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그 시절은 아니신데. 아니야 진짜 그 시절이에요. 걸어가신 건 저희는 아니죠. 걸어가야지. 거기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주문진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버스가 돌아가니까요. 저는 예전에는 저기 대관령으로 강원도 가려면 구비구비 굿길 있잖아요. 맞아요. 터널이 아니고 이제 네, 저 기억납니다. 예. 이런 꼬불꼬불 이거 길을 진짜 위험해서 차 타고만 있어도 되게 예전에. 무서웠던 예.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에는 뭐 드라이브 하신다고 하면서 그 일부러 그렇게 가시는 그쵸, 분들도 네. 계시던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타면은 그게 좀 이렇게 좀 위험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막 턱에 막 이렇게 바퀴도 맞습니다. 걸리고 예. 굉장히 나 왜 자꾸 공감하고 있냐? 멀리 핑크님께서 영월은 동강이 유명한가요? 예, 동강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엄씨가 유명합니다. 영월 엄씨가 영월엔 또 신씨도 있습니다. 영월 신씨도 있어서 영월 그래서 엄씨. 영월 엄씨하고 영월 신씨는 결혼을 못해요. 집안 분이시군요. 예. 그래서 다른 얘기했었습니다. 예. 네. 보안 수사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결국 의회로 지금 공을 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이 너무 부작용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장윤기 사건만 해도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없애면 과연 이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아니 우려가 되는 거죠. 문제는요. 네. 진짜 무서운 건요. 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요. 은폐가 됐는지조차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은폐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갖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보 성향, 친여 성향으로도 일부에서 평가받고 있는 민변 10명 중에 7명이요. 이분들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남겨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대요. 일단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31.3%였고요.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요. 전면 존치가 21.1%였대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67%가 부분 존치 혹은 전체 존치 이거에 대해서 이 동의 의견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네. 민변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친여 성향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변호사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민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안마다 계속 목소리를 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 기사 자체를 보면은요, 그 성향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약하게 낸 거예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중에 60%는 반대를 하더라라는 것이잖아요.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존치가 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우려 사항은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앞에서 입틀막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시민단체에서 이 법이 이제 그 발의가 되고 나서 그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한 것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변에서도 이 정도의 본인들이 소속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